요즘 알코올 중독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부쩍 많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실감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서점가의 변화죠. 예전에는 알코올 중독 하면 너무나 무겁게 쓰인 책이 대부분이었는데 뭐랄까 상대적으로 조금 캐주얼하고 인생 밀착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책들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알코올 중독 에세이 중에 하나인 취한 날도 이유는 있어서의 저자 박미소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작가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박미소라고 하고요. 기자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 그만두고 여러 가지 사업이나 유튜브 저도 운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 시도를 하다가 좀 약간 뭔가 잘 안 풀려가지고 그때 좀 심적으로 위기를 겪으면서 알코올 중독에 좀 빠졌었는데 거기서부터 헤어나온 체험을 여기 취한 날도 이유는 있어서라는 책으로 저 나름대로 왜 도대체 제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됐는지 그 이유를 좀 글로 풀어봤어요. 그래서 펴낸 에세이로 그 책을 계기로 해서 오늘 좀 반갑게 만나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도 생각보다 유형이 엄청나게 다양하잖아요. 주폭자의 이미지로 떠올리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우리처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중독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가님은 어떤 중독자이셨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기자 생활 할 때는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술을 마실 정도였지만 사실 사회생활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소위 말해서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거에 관해서 워낙 저희 업계가 다들 술을 많이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알코올에 굉장히 관대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된다는 생각 못 했는데 근데 제가 좀 성취지향적인 타입의 사람인데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또 몇 가지 시도했던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좀 굉장히 안오미 상태에 빠졌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알코올에 좀 의존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밟아서 중독자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일상생활은 거의 대부분 할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생각을 거의 못했을 정도니까 굳이 분류를 하자면 그런 식의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 그리고 키친 드링커 주부로서 몰래 술을 마셨던 그 전형적인 키친 드링커였고 처음에 제가 제 문제를 직시를 하게 된 건 어떤 제가 스스로 설정한 마지노선을 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른 아침부터 술을 찾게 되는 그때 되니까 좀 스스로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아주 중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절주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 제가 작가님의 책을 다른 책들보다 흥미롭게 봤던 이유가 아마 단주가 아닌 절주로 마무리되는 유일한 책일 거다. 많은 분들이 절주에 대한 희망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나도 줄여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끊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절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절주를 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처음에 제가 절주를 시도를 하게 된 건 의사 선생님 권유가 결정적인 계기였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약을 먹으면서 단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걸 못 견뎌서 병원을 안 오고 약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절주를 하면서 조금씩 줄여보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목표치를 실행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설정을 해버리면 그걸 달성을 못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좌절감 때문에 오히려 다시 또 술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필요한데 저는 경증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중증이라서 강제 입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술 안 마시면 약간 선망 같은 증세 오고 손 떨리고 환각, 환청 듣고 이런 분들은 솔직히 절대 절주를 할 수가 없는 상태다.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자기 목표를 좀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고 단주냐 절주냐 이거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아실 수 있게 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는 거 너무 꺼리세요. 근데 왜 그런지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을 잘못 만난 첫 경험 때문에 2번 다시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나를 환자로 취급하지 않고 미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그런 병원들이 그러다 그랬으면 저도 이 책을 낼 정도로 그렇게 치유받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제일 병원 고르는데 저는 딱 한 가지, 딱 두 가지를 봤는데 집에서 가까울 것, 그리고 여성일 것, 선생님이 여성일 것. 그거 딱 두 가지만 보고 갔는데 그게 좀 적중했던 것 같아요. 여성 중독자분들에게는 꿀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결론적으로는 절주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알려면 병원을 가자. 그렇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듣자. 전문가의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조를 하자. 약을 복용하시면서 절주를 이어가셨던 내용도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알코올 중독 약이 물론 다른 약들도 그렇지만 부작용이랑 내성 문제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고 약이라는 것이 증상을 완화해주지 증상을 없애주진 않잖아요. 그럼요. 네, 특히 언제까지나 약에 의존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어떤 불안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약을 먹기 시작하고 약 복용을 중단하게 되어도 절주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깨우치고 있어야 되거나 실천해야 되는 다른 요소들은 없을까요? 약을 먹으면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술을 마셔도 별로 그렇게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기분 좋아지고 나른해지고 이런 효과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아짐으로 인해서 술의 효용이 떨어지거든요. 처음 약을 먹었을 때는 이 약발이 엄청나요. 나 이거 알코올 중독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막 자신감이 빵빵 차오르는데 이게 진짜 한 2달을 못 가더라고요. 본인이 본인 생활을 좀 단도리를 하지 않으면 약이고 뭐고 간에 결국 마실 사람은 마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마시는 게 있거든요. 어떤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느낌도 이미 내 머릿속에 이미 배겨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 약발 떨어지고 나면 본인이 스스로 어느새 술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라는 걸 그 깨친 순간에 약 먹어도 소용없네. 이게 아니라 약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대로 놔두고 약 절반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내가 내 생활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거, 욕구를 컨트롤해 나가는 거, 절반 이렇다고 이 비율을 스스로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생활습관 방금 이야기하셨잖아요. 이제 약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시간과 여유를 벌어놓고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작가님은 생활습관을 가장 크게 개선한 부분이 어디인지 좀 궁금해요. 성취를 느끼는 거에 굉장히 의존해서 사는 타입이었는데 그 보람이 없으니까 삶이 좀 무너졌던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술이 아니라 뭔가 다른 성취감을 느낄 만한 것들을 만들어야 했던 거죠. 네.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 그러니까 책 쓰기였는데 근데 책을 쓰려면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책상 앞에 붙어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을 만들려면 술을 마시면 안 되거든요. 술 취한 상태로는 글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활을 좀 이렇게 정비해 나갔던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그날 할 일 리스트를 쭉 써요. 노트에. 하다못해 뭐 설거지, 빨래라도 다 써놨어요. 그리고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책상에 꼭 붙어 있을 것. 그렇게 하면 이제 술병에 손을 뻗칠 시간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마시더라도 옛날에는 한 3시간씩 마셨던 거를 이제는 30분 내에 밥 먹으면서 조금 반주하고 말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좀 저는 컨트롤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네. 너무나 개인적인 질문인데 요즘도 넷플릭스 많이 보시나요? 요즘 좀 안 봐요. 요즘 재밌는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상이 트리거가 될 때가 많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이게 세트예요. 아이패드랑 술이랑 안주 이게 세트로 이렇게 딱 편안하게 앉는 그 시간 이렇게 해서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렇게 넷플릭스를 켤 생각만 해도 되게 막 이미 막 도파민이 퐁퐁 샘솟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맞아요. 도서 93쪽에 보면 이런 절주 상황에 약간 줄타기의 비유를 해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줄타기에 실패하고 다시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그때는 2번 다시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지 않고 냉혹한 단주를 내 현실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제 경우에는 이미 줄타기에 수십 번도 더 실패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단주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단주를 했는데 줄타기에 만약에 실패하신 분들이 미련을 버리고 단주를 받아들이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 같으신지. 사실 단주를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막 그렇게 자신 있게 설명드릴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결국은 내 현실을 스스로 직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그렇게 생겨먹은 인간이야. 근데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단주 누가 하고 싶겠어요. 나도 남들처럼 즐거울 때 술 마시고 슬플 때 술 마시고 이걸 위안 삼아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들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그 안 되는 요인이 내가 의지력이 약해서 내가 도덕적인 인간이 못 돼서 내가 못난 놈이라 그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렇게 뇌가 생겨먹은 사람들이 있고 가족력 때문에 내가 물려받은 일종의 핸디캡이 그렇게 설정된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단주 역시 내 현실이다 라고 스스로 납득시키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뭐 누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이 100%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본인이 납득하고 받아들이고 결심하고 인내력을 발휘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